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걸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제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하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답글이 달린 게 저한테는 무슨 색상이 맞나요? 제 사주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본인이 언제 태어났고 그 태어난 시간에 맞춰서 나한테 무슨 색깔이 어울리는지, 그러면 그런 색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표로 쭉쭉쭉 나가는 거 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상으로 나의 기운을 확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잠깐! 소통 3종 세트 아시죠?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인이 어떤 사주이고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본명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태어날 당시에 우주의 기운이 상중, 하원, 갑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운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 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연의 기운을 말하는데요. 그게 딱 태어나면서부터 2시간입니다. 그 태어나면서 딱 2시간, 그게 내 평생 사주를 정하는 제 숙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감리, 진손, 중, 건곤, 간태 이렇게 9가지 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내가 어떤 거에 속하느냐는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30대부터 제가 좀 뽑아봤어요. 출생연도 좌측에 보이시죠? 그리고 남자, 여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내가 남자면 예를 하나 들어서 80년 2월 16일에서 81년 2월 사이에 태어난 남자분은 토사주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뭐죠? 빨강과 노란색이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여자분은 목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검정과 파랑 색상이 맞습니다. 이 색상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남자분은 뭐 내가 빨강색, 노란색 옷을 입고 다녀요?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속옷이나 남자분은 좀 지갑도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액세서리 같은 종류 그런 거. 예를 들어 내가 나 염색 좀 해야지. 그럼 약간 노란물 좀 들이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주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파랑 지갑 포인트로, 그리고 뭐 속옷 그런 거, 아니면은 신발, 핸드백 뭐 이런 게 좀 검정 파랑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표에 나타난 대로 쭉 출생연도, 본인의 출생연도를 찾아서 쭉쭉쭉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게 왜 색상이 2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토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토사주는 그 노란색이 내 본연의 색상이에요. 그리고 그 노란색을 생해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화생토해서 화의 기운이 나를 생해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화의 색깔은 붉은색 계열이거든요. 불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화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도 주고 화의 색깔인 붉은색이 나한테 도움도 줘요. 그래서 붉은색과 노란색 2가지 색이 다 나한테 맞는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40대 분 한 번만 제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40대 분 보면은, 자, 제일 위에 보면 70년 2월 6일에서 71년 1월 26일 사이에 태어난 남자분을 보면 목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목이라는 사주는 본인의 색상 자체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그 전에 있는 수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목의 사주에게 상생하는 기운을 좀 돋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생목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검정색이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나를 도와주는 검정색과 내 본연색 파랑색,
이 두 가지 색상이 본인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검정, 파랑 이런 건 되게 좀 편하죠. 뭐 지갑이든 뭐 양말이든 속옷이든 아니면 자켓이든 다 검정하고 파랑은 거의 다 입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요 같은 연도에 태어난 여자분은 이 남자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목의 사주거든요. 역시 똑같이 하시고, 여기 쭉 보시다 보면 토의 사주, 뭐 수의 사주, 화의 사주 쭉 있는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수의 사주는 금의 사주가 도와줘요. 그래서 금생수 하거든요. 수 본연의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금의 색깔은 흰색.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이 본인의 색상이다. 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색상이구나. 내가 이런 색을 입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운이 찹니다. 겉으로 딱 드러내는 옷은 평소에 입는 그날그날의 그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입으셔야 되지만, 속옷은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요 색상에 맞춰서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자, 본인의 색상으로 속옷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예쁜 액세서리를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숫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좀 피해야 되는 숫자는 어떤 게 있는지. 자, 목화, 토, 금, 수, 각자의 기운에 맞는 도움이 되는 숫자 혹은 피해야 될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본명궁이 뭐지? 목화토금수가 어떤 기운이야? 이걸 다 아시는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 타고난 숙명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운명을 개운시켜줄 후천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본명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개운해줄 그런 숫자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숫자가 나한테 좋은 건 어떤 걸까, 그리고 또 나를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숫자는, 혹시 내 핸드폰 번호를 그걸 쓰고 있나? 아니면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그걸 쓰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맞는 숫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해주는 그런 좋은 기운의 숫자를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화, 토, 금, 수 각자의 기운별로 제가 꼭꼭 집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으시고, 우리 식구들의 공통된 숫자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각자 기운에 맞는 개인의 숫자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내 기운이 뭘까? 이렇게, 내 후천수 기운은 뭐야? 이렇게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뒷부분에 10대부터 70대까지 각자의 생일만 알면 기운을 딱 찾아볼 수 있게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음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저희가 올려놓은 본명궁은 양력 기준입니다. 자, 목의 기운부터 살펴보면요. 목을 생해주는 숫자는 1,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야 될 숫자도 있죠. 6하고 7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이 숫자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번호 많이 사용하시죠? 내 핸드폰 번호가 8개야, 8개. 8개인데 134 3개 갖고 134, 134, 13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고, 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6, 7, 나에게 좋지 않은 숫자만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숫자는 같이 섞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 134가 특히 좋아. 그러면 8숫자에서 3과 4,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2개, 3개를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연달아서. 333,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무 좋은 숫자가 뒷자리에 있어. 그런데 앞에, 6이나 7이 딱 하나가 들어가 있네, 중간 글자에. 그거는 어떻게 하죠? 그거 뺄 수도 없잖아. 그쵸? 그러면 6이나 7, 나한테 안 좋은 숫자는 1개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8개에서 20%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안 좋은 숫자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디나 항상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약간 나쁜 게 들어와도 그 나쁜 애는 좋은 애한테 다 묻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럼 20대에는 어떤 연생, 몇 년도가 목의 기운인가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96년 2월 19일부터 98년 1월 27일 사이에 태어난 남자가 목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여자는요. 자, 여자분들은 97년 2월 7일부터 99년 2월 15일 사이에 태어난 여자분이 또한 목의 기운입니다. 자, 요 표 딱 보시고 나 저때 태어났어. 양력이에요, 여러분. 또 밑에다가 음력인가요? 이런 거 다시면 안 돼, 20대들은. 자, 이건 양력입니다. 자, 이번엔 화의 기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의 기운은 3, 4, 9가 나에게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에게 안 좋은 숫자는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차량을 하나 샀어. 그럼 차 번호를 뭐를 선택할까요? 우리가 막 선택하잖아. 구청에 가서. 그쵸? 그럴 때 차 번호를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화기운에 도움이 되는 3, 4, 9 세 글자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번호를 좀 쓰시면 돼요. 자, 네 글자잖아. 그쵸? 뒤에. 근데 요새는 앞에 세 글자, 중간에 한글 하나, 뒤에 네 글자 이렇게 7글자더라고요. 7글자 중에서 1, 나한테 안 좋은 1이라는 숫자 하나 정도는 들어가도 그냥 그래, 하나는 내가 양보하마 이렇게 하시고, 자, 7개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3, 4, 9 숫자가 겹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2를 제외한 다른 숫자가 같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30대 화의 기운이 몇 살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0대 화의 기운은 82년 1월 25일부터 83년 2월 12일 사이에 태어난 남자분이 화의 기운입니다. 자, 이런 남자분 제가 말씀드린 숫자 쓰시고요. 이 화의 기운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좀 이렇게 귀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화의 기운이 참 귀해. 화의 기운을 보면 반가워 막. 그러니까 이런 화의 기운은 제가 말씀드리는 3, 4, 9의 번호를 적당하게 이용하셔서 나는 9가 좋아. 그럼 9 2개, 3개 쓰셔도 돼요. 은하철도 999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로또를 막 999 막 이렇게 해서 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토의 기운. 이 토의 기운은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여러분, 토의 기운은 2와 8과 9가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토에는 0과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0과 5는 항상 중간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목화토금수 다 걸쳐서 다 좋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쓰실 때 0과 5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중심을 잡아주는 숫자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 정도 딱 쓰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숫자로. 그런데 자, 토의 기운에서는 제가 2와 8과 9가 좋은 숫자라고 했죠. 그러면 나한테 좀 나쁜 기운을 주는 숫자는 뭐가 있나요? 자, 토의 기운을 조금 나쁘게 해주는 숫자는 3과 4가 있습니다. 목극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나를 극하는 숫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세 개의 숫자와 2와 8과 9 그리고 0과 5 이걸 같이 섞어서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 그건 다 중앙의 숫자이기 때문에. 토는 중앙이에요. 가장 중앙에서 우리를 전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쓸까요? 보통 40대 정도 되면은 돈을 많이 모을 때잖아. 그쵸?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 여러분. 자, 은행의 통장 비밀번호 나에게 맞는 은행에 이 나에게 맞는 번호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좀 모으는데 잘 새지가 않아. 자, 요건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팁인데 정말 돈이 안 새요? 이러고 또 근데 돈이 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 쓸 건 쓰셔야지. 그러나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했을 때 나를 생해주는 숫자는 그래도 돈을 조금 더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40대 한번 볼까요? 40대는 그러면은 토의 기운이 누가 있나요? 궁금하시죠? 자, 40대 보면은 71년 1월 27일부터 72년 2월 14일 사이에 태어난 남자분. 제가 양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런 남자분이 토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75년 2월 11일부터
76년 1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여자분. 자, 이런 분이 토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에 좋은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2, 6, 7, 8이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조금 해로운 숫자, 금의 기운에 해로운 숫자는 9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숫자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핸드폰 번호나 집 비밀번호, 차량 번호 이런 데 바꾸시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하러 가면 이렇게 경매를 1억 5천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여러분, 끝자리를 꼭 쓰셔야 돼요. 왜냐면 10,000원, 1,000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1등에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2등하고 차이가 1,000원, 10,000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20,000원 때문에 1등 돼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내 행운의 숫자를 입찰장에 가면 그 끝전으로 써요. 끝으로.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요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행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뭐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이제 층수, 호수를 결정하잖아요. 집이 참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또 하나. 나한테 행운의 숫자가 이거구나. 그러면 나한테 좋은 숫자의 호수를 조금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수 기운인데요. 자, 이 수의 기운은 1과 6과 7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수의 기운한테 안 좋은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의 기운한테 안 좋은 숫자는 2하고 8입니다. 그래서 이 2하고 8 이 숫자는 조금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1, 6, 7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뭐 통장 비밀번호도 쓰셔야 되고 그렇죠? 입찰장에 가서 그 끝전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차량 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데 다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의리의 공유 있죠? 자, 밴드, 단톡방 이런 데 같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숫자로 좋은 기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줄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뭔지 궁금하시죠?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집중력 있고 안정되게 공부를 잘할까? 자, 공부방 책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 개개인의 생년월일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정보 잘 취합하셔서 내 아이에게 맞는 책상 방향 정해주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 자기의 본명공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자, 태어난 생년월일의 양력생일로 그거로 본명공을 결정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생일이고 본명공이 몇 번이구나 그 번호를 알고 계시고 그 번호에 맞는 방향으로 책상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런 재질의 책상, 이런 색상의 책상이 우리 애한테 맞는구나. 그런 책상을 바꿔줘 보시면 아이가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막 딴짓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공부하는 게 재밌구나. 이렇게 공부를 정말 안 하던 애들은 조금씩 공부의 취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안에 이렇게 풍수적으로 아이를 딱 자리를 잡아주세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극사이클과 생사이클이라는 음양 오행 사이클이 있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지금 슬라이드를 해놨거든요. 자, 생사이클은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 극사이클은 뭐냐면 나를 극해주는 누군가가 있어. 상극, 우리가 상극이란 말 잘 쓰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만약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본명궁이 목의 기운이고 3, 4 숫자가 내 본명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생이라고 써있는 사이클 보시죠.
요 생 옆에 화살표 방향이 수가 목을 향하고 있잖아요. 자, 수의 본명궁을 가진 사람이 목인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의 본명궁을 가진 사람은 화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화인 본명궁을 가진 사람은 토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의 본명궁을 가진 사람은 금 사주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어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앉으면 도움이 돼. 근데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앉으면 책상에 앉아있는 게 싫어. 막 이게 뭐 가시방석이야. 그냥 물 먹으러 30분도 더 왔다 갔다 해요. 막 한 2시간 앉아있는데. 부모는 속이 다 아주 미쳐요. 아, 이거 잔소리를 하면 저것도 안 되겠고, 또 한바탕 하자니 또 싸움 일어날 것 같고, 좋은 말로 막 여기 그저 참으린자 막 한 30개씩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 간식 갖다 줄까? 뭐 물이 먹고 싶니? 아니면 덥니? 춥니? 아니면 교과서, 참고서가 뭐가 다른 게 필요하니? 뭐 오만 정말 간쓰레기 다 빼놓고 우리가 자식한테 하잖아요. 그놈 자식들이 커서 효도할 줄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도 공부를 정말 그런데도 그런 거 다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 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역시 내 자식이 크게 될 놈이야. 훌륭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재밌게 좀 애하고 좋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극인 사람.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옆에 극사이클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애한테 좀 안 좋은가, 극인가? 그러면은 그건 좀 이렇게 피해 주셔야 돼. 자, 아까하고는 반대로 한 다리를 건너서면 극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극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목의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는 극이야. 이걸 금극목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별로 안 좋아. 우리 애한테 안 좋아. 지금 애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아, 애나 어른이나. 자, 그리고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극이야, 극. 그리고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극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야! 이러고 돌아서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나한테 이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약간 좀 피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걸 좋게끔 또 우리가 따로 어떤 비방을 하거나 비보를 좀 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앉아야만 난 아이한테 생에서 생기를 도와주는,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차분하고 머리도 맑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딘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사이클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이게 음양오행이 약간 어려운 거라 제가 설명이 약간 길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디에 앉아야 돼요? 자, 제가 애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인지하고 오시라 그랬죠. 자, 이번 표를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 슬라이드에서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잘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책상을 놓잖아요. 책상을 놓는데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단어를 잘 인지 못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앉았어요. 저쪽이 그 방향인 거야. 내 앞에 바라보는 방향. 자, 본명궁이 3과 4인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나를 도와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생목이라 그랬죠. 수의 본명궁을 가진 그 방향,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 수의 기운이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면 내 아이 책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딱 앉아서 나침판을 놓고 봤을 때 저기가 북쪽이어야 돼. 예, 북쪽이어야 돼. 북쪽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잘 돼요. 제가 요 다음에 아이한테 필요한 풍수적으로 아이한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몇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자, 북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놔주십시오. 책상은 이렇게 그 나무 계열이 좋아요. 나무 이런 책상이 좋고 푸른 계열이나 검정 계열이 다 아이한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방에 아이 도배지를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푸른 계열. 막 파란 바다색이 아니에요. 은은한 하늘색이나 연두, 그린, 옅은 그린색 그런 거 아니면 그레이색. 그쵸? 그레이색도 검정 계열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옆에 써놨죠. 푸른 계열이 자, 아자예요. 요건 내 색상이야. 그 아이 색상. 목의 기운을 가진 본명공 3과 4인 사람, 그 학생은 내 색깔이 푸른색이야.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색깔, 그게 검정색이에요. 아까 수색목 했죠. 나를 생해주는 색깔 검정색. 수의 기운을 가진 본명궁이 나를 도와주는데 그 수의 기운은 북쪽이에요. 방향은 북쪽, 색상은 검정색. 나는 방향은 동쪽, 색상은 푸른색.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옆에 한문으로 자, 그 다음에 생 써있죠. 그걸 보시면 되고, 또 9번 본명궁을 가진 학생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9의 기운은 화의 기운인데 이 화의 기운은 붉은색이에요. 이 화의 기운을 가진 학생은 동쪽과 동남쪽을 바라봐야 돼. 동쪽과 동남쪽을 등에 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기를 바라봐야 돼. 딱. 저기가 동쪽하고 동남쪽이어야 돼. 그리고 본인의 색깔은 붉은 계열이 맞아요. 뭐 팬티색 이런 거 바꿔주세요. 남자애들 빨간 거 안 입으니까. 근데 요즘 남자애들 빨간 추리닝 이런 것도 잘 입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빨간 티를 그렇게 잘 입어요. 우리 아들은 목인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푸른 계열, 검정 계열로 옷을 자꾸 사주거든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뭐 운동화 같은 거 하나는 그냥 신으라고 둬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바꿔주시고, 푸른 계열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해서 방도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그렇다고 여자아이가 군데 온통 방을 빨갛게 해놓지 마시고 핑크 계열도 붉은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강, 파랑 이렇게 안 쓰고 푸른 계열, 검정 계열, 뭐 붉은 계열, 노란 계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계열 옅은 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방은. 여러분, 그리고 2와 5와 8의 본명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토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명공의 학생은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좀 예지력도 발달돼 있고 조금 신경도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 이거 해, 들어가서 공부해, 뭐해 이러지 말고 자율에 맡겨주면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가 뭐를 할 수 있니? 이렇게 서포트만 해주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이렇게 서포트만 해줘야지, 그냥 거기다 대고 이렇게 지시처럼 막 강압적으로 하면 튕겨져 나가는 성격이야. 아마 본인 자녀들 잘할 거예요. 자, 이런 학생은 남쪽을 보고 앉아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쪽 남쪽. 그 다음에 뭐 방이나 이런 거는 노란 계열이나 붉은 계열. 연한, 아시죠? 연한 색으로. 그 다음에 6, 7의 본명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학생은 남서쪽이나 동북쪽 방향을 보고 앉아야 되는데요. 이 학생들은 아마 조금 어른스러울 거예요. 6이나 7의 본명공을 가진 학생들은 거의 특히 6의 본명공은 좀 이렇게 장녀 역할을 하죠. 둘째더라도. 그리고 되게 의젓해요. 7 본명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되게 애교스럽고 막내처럼 이렇게 귀엽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녀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남서쪽, 동북쪽을 보고 앉으면 되고, 흰색 계열, 노란 계열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 본명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좀 잘 살 거예요. 네, 수의 기운. 네, 학생들이 그런 좀 제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이나 북서쪽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게 하세요. 뭐 내가 뭐 어떤 계열이 맞나요? 뭐 그거는 이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책상을 바라보고 앉는 쪽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면 훨씬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우선 공부가 되잖아요. 안정되고 집중력 있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 계열, 흰색 계열로 뭐 이렇게 침구류나 이런 거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딱 팁이 있어요. 애들 방에는 이렇게 인터넷에도 팔거든요. 인터넷에서 파는데, 애들 방에는 이렇게 9층 이상의 탑, 보통 13층 탑 이런 거 인터넷에 팔아요.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런 탑이 있는데, 그런 탑을 하나 주문해서 아이 책상에 놔주세요. 그러면은 그 공부 기운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책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탑 하나 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을 놓잖아요. 책을 놓는데 어른아이 다 똑같아.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얕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얕아져야 돼요. 책을 이쪽에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쌓아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책상 앞에는 이렇게 책꽂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책상만 딱 있어야 돼. 앞에 깨끗하게. 그리고 스탠드만 하나 딱 있고. 그래서 왼쪽에 책을 싸놓고 필기구 앞에 놓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방에 그런 액세서리 하나. 아까 얘기드린 한 13층 뭐 이런 탑을 놓으시는데 그 탑이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금의 기운이 아니다 그러면은 철로 된 탑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황금색 그런 거에 더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목의 기운이다 그런 아이면은 그 나무로 된 또 목각 탑이 있거든요. 그런 탑이 조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거 요 전 슬라이드에 있는 뭐 색상이나 뭐 목의 방향 보면 아시죠? 나무 목자, 불화자, 그죠? 황토, 토자, 흑토자, 쇠금자, 물수자 그거에 다 뜻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아이방을 조금 바꿔주세요. 책상을. 그리고 특히 책상 뒤에 문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뒤에 이렇게 방문이 내 머리 뒤로 있다. 그럼 아이가 집중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요. 방향을 딱 설정해주고 만약에 뒤에 책상 이 뒤에 방문이 있다. 방문을 좀 비켜서서 그 방향을 바라보게 책상을 놔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그 바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조금 해줬을 때 아이가 막 이만큼 잘했어. 난 요거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보람돼요. 기특하고 뿌듯하고 아이고 내 새끼 참 잘한다. 내가 새끼는 잘 키웠구나. 뭐 이렇게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아이방 책상 위치가 얼마만큼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고 아이를 윽박지르기보다는 아이 자율에 맡겨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라고 오늘 제가 책상 방향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